네, 오늘부터는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외부 라이브러리를 우리 서블렛 프로젝트에다가 등록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바티스 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 클릭하면 번역기 말고 한글, 한글 누르면 한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읽기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다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라이브러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두 가지 버전 사용하는 거 저번에 알려드렸죠. 메이븐이를 쓰든지 그레이드를 쓰든지 해서 프로젝트를 바꿔서 만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다운을 받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메이븐 형식이네. 폼 XML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요걸 등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운로드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애초에 이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받기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가 현재는 그냥 다이나믹이잖아요. 얘를 좀 변환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서버를 좀 끄고 이 프로젝트를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컴퓨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 컨버터 투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메이븐 프로젝트로 변경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메이븐 형식으로 얘가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내용을 그대로 채우는데 우리는 얘는 웹이라고 할게요. 웹. 그 다음에 둘 다 웹으로 하고 버전은 1로 하고, 여기를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이 웹 서블렛이니까 그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폼 XML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구조는 달라지지는 않아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 폼 XML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폼 XML에다가 우리는 뭘 채울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디펜더시라고 하는 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에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빌드라고 하는 이 부분 밑에다가 위에겠죠? 위에다가 디펜더시스라고 하는 거를 넣고 여기에다가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건데, 여기에 예제를 보니까 XXX라고 되어 있네, 버전이. 그렇다는 건 우리가 버전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찾는 방법은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검색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검색하고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바티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org.mybatis라고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버전들이 나오는데 그냥 최신 버전 받아볼게요. 그리고 메이븐으로 디펜더시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채울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밑에 내려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다운이 잘 안 되시면, 다운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젝트에 메이븐 디펜더시에 이 마이바티스가 이렇게 안 들어와지면 프로젝트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누르셔야 받아질 겁니다. 만약에 안 받아지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게 되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자, 이걸 가지고 현재 라이브러리를
내려받았기 때문에 설치 부분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래 요 XML 부분을 만들어서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코드는 자바 코드고 아래에 있는 거는 XML 파일이에요. 그래서 XML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얘를 복사를 그냥 합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우리 자바 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XML 파일로 네, XML 파일이 있어요. XML 파일로 하나 만듭니다. 네, 이름은 그냥 마이바티스로 할까요? 마이바티스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복사한 내용을 여기 바꿔줍니다. 복사한 내용 그대로 넣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네. 여러분들 마이바티스 사이트에 가서 봤던 그 내용이겠죠? 네, 이 내용 그대로 넣은 거예요. 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환경 설정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매퍼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기 위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타입이 JDBC로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JDBC 형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 할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연결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드라이브는 우리가 알고 있던 MariaDB 커넥터, 네, 그거 정보 넣는 거고, URL은 우리가 알고 있던 JDBC URL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자, 여기는 비밀번호.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면 그 내용 4개를 채우는 건데, 우선 얘가 필요하죠. MariaDB를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마리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커넥터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폼에 MariaDB 부분을 가져올게요. 그럼 여기 검색하면 되겠죠? MariaDB라고 치면 자바 커넥션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3.4.0, 네,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마이바티 밑에다가 넣어서 추가를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받아집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내용을 받아보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MariaDB 자바 클라이언트 이해죠? 그 다음에 얘를 보기 편하게 좀 바꿀게요. 네. 여기 보면 org MariaDB JDBC 안에 드라이버라는 클래스 파일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 요 패키지 플러스 클래스 명까지 붙이면은 뭐가 되죠? 여기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드라이버를 지우고 요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으면 된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JDBC에 필요했던 4개의 변수의 값을 여기다가 다 변경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루트겠네요. 루트. 네, 비밀번호는 1234인 것 같아요. 1234. 자, 여러분들, 네, DB 접속 정보는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포트 번호가 다르거나,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다르거나, 계정과 비밀번호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자바 스터디에서 했던 JDBC 들어갔던 4개의 변수 값을 여기다 채웠습니다. 데이터 소스라는 곳에 채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매퍼라는 부분입니다. 이 매퍼 내용을 보시면은 얘도 XML에 대한 내용을 채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뭔지 마이바티스에 가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있네요. 한글로 좀 정의되어 있긴 한데 매핑된 SQL 구문 살펴보기라고 하고 XML 구문이 여기 간단한 샘플로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복사할게요. 아래 좀 내림이 있어요. 아까 복사했던 요 내용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우리 프로젝트 쪽에 마이파티스 XML 있는 이 위치에다가 XML 하나 또 만들게요. XML 하나 만들고 얘는 그냥 SQL이라고 할게요. SQL. 네, 그 다음 안에 내용을 아까 복사한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되어 있는 거 요건 지울게요. 우리는 다른 거 쓸 거기 때문에 바꾸고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도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만 놔둘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꿨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아래 거랑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SQL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럼 요번에는 이 설정 파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 자바 파일에다가 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만들면 아마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 그냥 서블렛으로 하나 만드는데 패키지를 db라는 패키지 하나 만들고 여기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마이바티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블렛 하나 만들었고 패키지는 db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라고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포스는 필요 없으니까 요 빼고 요것만 남길게요. 두 갭만 남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부를 거냐 하면 마이바티스 XML 파일을 부를 거예요. 왜?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오는데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냐 하면 마이바티스에 가보시면 제일 위에 우리 XML 부분이 있던 여기에 보면은 자바 코드가 하나 있어요. 요 세 줄을 복사해옵니다. 우리 설치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여기 세 줄을 복사를 해서 요 코드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소스는 우리가 만든 요 마이바티스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렇게 다 지울게요. 그리고 마이바티스 점 우리는 XML로 만들었죠?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요 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이 있는 거니까 얘는 임포트를 하셔야겠네요. 임포트. 그 다음에 리소스도 임포트가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 임포트 내용을 보니까 뭐가 되게 많죠? 여기 보니까 org.apache.ibatis.io 얘가 이제 마이바티스 바로 전 버전의 패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이바티스는 없어요. 리소스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임포트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마이바티스가 안 보이죠? 근데 마이바티스랑 발음이 비슷한 아이바티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IO가. 그래서 요거 놓고 그 다음 SQL 섹션 팩토리 얘도 보시면 아이바티스 섹션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빌더도 똑같겠죠? 아이바티스 거.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아이바티스로 3개를 임포트 했습니다. 이렇게 3개. 요 3개가 전부 다 아이바티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오류는 임포트 오류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3개 임포트가 되면 아래에 코드에 오류 나는 건 사라질 거예요. 이때 가져온 라이브러리는 아이바티스. 자, 아이바티스는 마이바티스 바로 전 버전의 패키지예요. 그래서 얘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받아왔으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제 SQL XML 파일에 네임스페이스 부분을 파일명과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SQL이라고 파일명을 만들었습니다. SQL.xml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도 SQL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쓸 수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시면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delete, insert, select, update. 네, 느낌 오시죠? 어떤 기능을 할 거냐인 거겠죠? 네, 지금은 우리가 테스트 할 거니까 select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select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태그는 id가 있어요. 얘가 고유 id예요. 여기다가 저는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id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select 1 as no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 문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마리아DB에 쿼리를 이런 식으로 던져 보시면 1이라는 값을 전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달라요. 요건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DB에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냐 이거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정수형이 반환이 되는 거겠죠? 1 하고 한 이 값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쓰면 돌아오는 값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성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속성 값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1이라는 값을 돌려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뭘까요? 리절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절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리절트. 자, 리절트 중에 우리는 자료용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왜? 얘가 int형으로 올 거니까. 그래서 타입입니다. 자, 1이니까 int 혹은 integer로 씁니다. integer. int 혹은 integer. 둘 다 정수죠. 네, 그래서 제일 상위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자료용을 쓰든지 해서 정수다 라고 쓴 거예요. 얘가 정수형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SQL XML은 끝났습니다. 그럼 얘를 위에서 실행해 볼 거예요. 1이 전달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전달하는데 제일 마지막 코드가 뭐죠? 얘죠. 얘를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객체죠. 그러니까 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점 쓰면은 뭔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느낌상 어떤 녀석이 맞을까요? 네, 느낌이 오픈이겠죠. 그렇죠? 오픈. 뭔가 열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뭘 열어요? 섹션을 연대요.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우리 JDBC 했을 때 그때 제가 매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면 어떤 섹션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라고 설명했죠. 얘랑 걔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받아와요. 그리고 이의 리턴이 뭐냐라고 보면 SQL 섹션이라고 하는 걸 객체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변수로 받습니다.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얘는 ipartice의 섹션입니다. 그 다음에 SQL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볼게요. 그럼 여기 SQL에 또 점이 있겠죠? 점? 자, 점 찍었더니 또 뭐 많이 나와요. 메소드들이 엄청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죠? select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select라는 녀석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맞나요? 메소드가 점 찍고 보시면 엄청 많은데 지금 밑에 select가 하나의 값만 가져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select 1입니다. select 1 하나만 가져온다 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세그먼트를 넣어라 라고 하죠. 세그먼트 우리 친구 나왔다 그죠? SQL문 넣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 친구 나왔잖아요. 우리 JDBC 했을 때 친구. 기억 안 나시면 전 시간 JDBC 코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마이바티스에서 세그먼트는 얘입니다. 왜? SQL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을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위에 그러니까 여기 네임스페이스 플러스 SQL에 연결되어 있는 ID 이 두 개를 씁니다. 그러면 SQL.test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리턴이 뭐예요? 인티저죠. 정수형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받아봅니다. int 정수형이니까 얘가 받아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NO라는 값으로 전달된다고 as를 넣었네요. 알리안스입니다. 별명을 지어줬어요. 1이라는 값에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NO를 받을 수 있고 얘를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sysout에서 NO 값을 출력해 볼게요. NO는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mypartice라고 호출했을 때 출력이 나오면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이 끝난 거죠. 테스트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고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설정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mypartice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리소스 부분이 여기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얘가 누구죠? 요 녀석이죠. SQL XML이에요. 요 리소스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얘를 호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서버를 켜서 mypartice라고 주소를 get으로 호출했을 때 콘솔에 요 내용이 출력이 되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mypartice라는 녀석을 가지고 서블렛 기능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넥션 풀이 되는 부분이 여기 세 줄이에요. 요 세 줄은 mypartice 문서에 있었던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빼야 매번 커넥션 풀을 생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요거는 샘플이니까 그냥 두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db 쪽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 하나 생성. 그 다음에 이 아이는 db 다 쓸까요? 콘이라고 할까요? 콘이라고 만들게요. 그냥 db콘. 자, 여기다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외부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려면 조건 제한 퍼블릭이 될 거고, 일단은 얘는 리턴을 보이드로 일단 처리하고 안에 내용을 다 채우고 한 다음에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붙여놓고 임포트 부분 얘가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XML이라는 이 파일을 로드해 오기 때문에 IO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이 캐치문이 필요하다고 하죠. 네, 그러면은 스로우로 넣을 거냐 트라이 캐치로 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정해야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트라이 캐치로 뭐 예외 처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스로우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섹션이 IO죠. 입출력에 관련된 건데 문서를 읽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리턴이 뭐죠? 요거죠. SQL 섹션 팩토리. 얘를 보이드 대신으로 처리하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이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팩토리가 생성이 돼서 가져와지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요걸 그냥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돼요? 매번 또 생성이 되겠죠, 얘가.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생성됐을 때는 한 번,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건 뭐예요? 이 팩토리 하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깥쪽으로 뺍니다. 이렇게 빼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퍼블링 해야 되겠네요. 스태틱으로 넣어야 되니까 스태틱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또 스태틱을 올릴까요?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에 얘를 리턴한 용으로 get 팩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리턴이 위에 있는 SQL 섹션이 리턴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 이 두 개는 메모리에 할당되면 되는 거고, 얘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때 new를 매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팩토리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요 코드 대신으로 처리했다는,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코드 얘를 이렇게 되고, 이 팩토리가 어디 거 가져오면 돼요? dbcon에 get 팩이죠. 아, 얘도 스태틱으로 올릴까요? 생성자를 안 만들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할 겁니다. 얘는 그냥 가져오기 위한 메소드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뭐가 가져와요? 팩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 섹션 하나 생성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만 코드 바꾸고 얘가 실행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호출해 볼게요. 자, 똑같은 주소로 부르면 되죠? 마이파티스 쪽으로 부르는데, 위에 이 세 줄은 주석이 되었고, 이 세 줄을 어디로 뺐어요? 여기 dbcon이라는 클래스 쪽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을 생성을 이렇게 했죠? 네, 그렇게 된 걸 실행해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SQ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어디다 적용해야 되죠?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이 아이가 이 화면을 불러서 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옆에 보이는 인설트라고 하는 서블렛 쪽으로 호출하고 그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요건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코드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보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한테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 거죠. 이 SQL문 하듯이. 자, 그래서 요거에 대응하는 걸 XML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SQL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만드시고, 얘를 이제 유저라는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왜? 우리는 유저라고 하는 걸로 이 부분을 넣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저라는 XML을 만들었다면 뭐부터 바꿔야 되죠? 물론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뭘 따라가시라고요? 패키지. 현재 얘는 파일명이 유저니까 유저라고 바꾸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정보를 넣는 거죠? 사용자 정보를 인서트하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설트를 합니다. 인설트. 자, 그러면 여기가 인설트라고 넘어가도 되고 크리에이트라고 가도 되고. 자, 저는 여기에다 add라고 할게요. 그냥 add. 다 똑같은 말이죠. 생성, 입력, 추가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세 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세 개로 관리해 볼게요. 같은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와요? 이만큼 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정보가 넘어올 것 같네요. 그죠? 어디에? 여기에 전달한다면, 그죠? 그러면 요게 개별로 전달되면 힘들겠죠? 왜? 우리가 리절트도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여기 뭐예요? 받는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파라메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파라메타. 리절트가 반환값이면 파라메타는 뭐예요? 전달하는 매개 변수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는데 타입이 있네요. 그래서 타입을 클릭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개밖에 못 넣죠. 근데 우리는 전달하고 싶은 건 몇 개예요? 4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야겠죠.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네, 그래서 얘를 뭉치는데, 일단은 객체를 만약에 안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DTO 같은 걸 안 만든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해시맵 같은 걸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맵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트링에 오브젝트. 근데 얘들 다 스트링이네요. 그럼 오브젝트를 굳이 안 보내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네, 그러면은 스트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스트링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유저 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new에서 해시 맵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드는 게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DTO. 우리가 클래스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스트링으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저 맵에 put해서 키 밸류인데 키는 위에 있는 거, 밸류도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요거죠. name이죠. name, 이름, 밸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건데 몇 개 필요하다? 4개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키는 컬럼명과 동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매칭될 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컬럼명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받는 대상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한테 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유저 테이블 있죠? 테이블 구조물 볼게요. 넘버,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델인데 뭐가 없죠? 젠더가 없죠, 현재.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것 중에 젠더가 있는데 젠더가 없어, 지금. 우리 만들어진 거에. 맞나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컬럼을 추가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거 안 쓰면 크리에이터 해야 되겠죠? 네, 그거 하나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 코드가 있으니까 크리에이트 코드를 복사해 와서 얘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저 테이블을 지워 버릴게요. 삭제. 유저는 지웠습니다. 저는 다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컬럼이 필요한데 여기 위치죠? 그러면 요거 하나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젠더 필요하죠? 젠더. 자, 지금 1, 2 이렇게 넘어오는데 문자열로 현재 우리가 만들고 보내고 있으니까 얘 그냥 1 보내도 상관없겠다, 그죠? 네. 원래는 여기 불린으로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네, 이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왜? 우리가 스트링으로 전달하고 있으니까. 젠더 스트링으로 하고 여기서도 스트링을 전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료용을 맞춰준 거예요. 바차로. 그 다음에 여기 널 돼 있는 거는 뭐 지워도 자동으로 널입니다. 디폴트 널 이것도 다 지워도 되겠다. 요거 다 지울게요.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필요 없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는 딱 요거죠. 아, 여기 위에도 지울게요.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는 이렇게 생긴 거겠네요. 맞나요? create 테이블 유저 그 다음에 컬럼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화면에 보면은 날짜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델 밑에다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reg date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게. 그냥 생성 날짜 그리고 date 하고 눌러보시면 얘도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종류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함수들이 나오는데 함수 쓸 건 아니니까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데이트 네, 타임까지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자료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볼게요. F9번 F9번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실행이 있어요. F9번이라 되어 있어요. 단축키는 F9번 실행 버튼 누르든지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실행. 그러면 정상적이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잘 안 보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만들었다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되겠죠. 새로 고침. 자, 테이블 구조 볼게요. 자, 이렇게 7개 만들어졌죠? 맞나요?
이렇게 된 거 7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7개 만들어주면 된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쉽죠. 뭐 저번에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도 요거 가지고 만들었을 거니까, 그죠? 크리에이트 문 가지고 만들었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넘버입니다. 왜? 넣는 부분에 넘버가 없죠? 맞나요? 넘버가 없죠?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넘버의 값은 자동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널 허용이 아니겠죠? 널은 아니고 무조건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의 내용을 이제 넣는데, 여기에 보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토, 왠지 자동일 것 같죠?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넣으면 얘는 순차적으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 넘버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언제? 인설트 될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정보를 넘겨도 넘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뭐부터? 1, 2, 3, 4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얘를 넣어줘야 넘버가 해결이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음에 REG 데이터도 우리가 안 넣어주면 자동으로 얘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죠. 입력된 그 시점의 날짜. 그죠? 그래서 널 허용을 빼고 기본 값을 찾는데, 여기에 표현식을 한번 볼까요? 표현식이 있을까요? 네, 표현식에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now라고 있네요. now. 당장, 지금,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그래서 now. 자, 그래서 이렇게 맵을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다가 넣어야겠죠? 요때 우리가 해시 맵이니까 여기에 해시 맵이라고 쓰면 됩니다. 전달되는 건 해시 맵이니까. 그 다음에 인설트 문인데, 인설트 문 여러분들 잘 못 쓸 것 같으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insert into 테이블명이 user죠? user.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닫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디폴트로 넣은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디폴트가 no가 디폴트가 들어가고, 데일도 디폴트가 들어가고, REG 데이트도 디폴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여기 넣는 거기 때문에 name, 네, 얘가 name이 이런 식 대문자 되면 내장되어 있는 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게요. 가끔가다 이게 오르나기 때문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젠더까지. 네, 그 다음에 value 하고 열고 닫고. 자, 요 녀석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얘는 문법적인 건데 이따가 시간 나면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면 내일 설명해 드리고. 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쿼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쿼리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네, 조금 이쁘게 구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해서 얘한테 전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마이바티스에 보시면 요 커넥션 정보의 섹션 가져오는 거, 요게 필요할 겁니다. 요걸 필요하니까 가지고 오시고, 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인설트가 필요하겠죠. SQL 인서트다 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세그먼트, 결국은 얘를 그냥 실행할 거냐 아니면은 파라메타까지 전달할 거냐, 두 개 있죠. 우리는 두 번째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뭐예요?
유저 밑에 add 얘를 하겠다는 거고, 파라메터는 뭐죠? 맵이겠죠. 그러면 유저 맵을 전달한다. 그러면 이 녀석에 리턴이 있어요. int 값이 있는데 얘는 상태 값입니다. 그래서 int status, 네, 얘가 정상이면 이 상태 값이 1이 올 겁니다. 자, 확인해 보고